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제 매주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트렌드 뉴스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한테 중요한 일인데요. 몇 가지 그동안 쌓였던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세 세상 떠나기 전 미 백만장자 반려견에게 55억 유산 남겨 숨져,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거 노인으로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독거 노인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누구에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 관심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일본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신탁 상품이 있습니다. 즉, 돌아가신 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 제3자에 맡겨서 재산을 관리하는 건데, 그 대상이 바로 반려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나타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자신을 극진히 돌봤던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맡기는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자산을 가지고 만약에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 그래서 이 대상을 위한 그런 일들이 늘어날 거고요. 특히 반려동물 신탁 상품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빨리 늙지 않는 여성들에게 유독 많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봤더니요. 쭉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분 이 내용이요. 근데 그 결론으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 저널리스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운동이나 식습관 외에도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식단과 신체 단련에 쏟는 시간만큼 더 나은 애정 관계, 친구 관계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몸을 단단하게 하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시니어 라이프에 있어서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 시간입니다. 그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행복 지수나 이런 것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 주변인,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더 이상 뭐 물론 중요하죠.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을 당장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제대로 준비한 그 퇴직자나 이런 경우에 은퇴자인 경우에는 현금이나 건강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보낼 것인가, 그 방향이 자신에게 돌려진 것뿐만 아니라 이웃, 관계, 그리고 남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회 속으로 넘겨진다는 것이 여러 시니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장년의 산무 창업 네 가지 성공 요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산무라는 것은요, 어떠한 그 비용 같은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무 창업을 하는 이유를 보면 실은 실제로 생존율과 관련되죠. 사업을 해서 망한 경우 굉장히 많고요. 지금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그 투자를 하고 망하게 됐을 때 휘청거리게 되고 그다음에 절벽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그래서 자신이 어떤 투자 없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성공 요인으로 작게 조금씩 확장을 해라. 자기의 강점을 연결하라. 또 단순하게 해라. 그리고 기계화체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기 쉬워요. 만약에 대기업을 퇴직하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조직이라는 게 있었고 자금이 모든 것이 맞춰졌죠. 브랜드도 있었고. 근데 혼자 됐을 때 아니면 뭐 기껏해야 뭐 두세 명, 10명 직원을 두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근데 그때도 착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거야라고 과도하게 투자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리어들이요, 특히 창업을 생각한다면 이 조언처럼 산무 창업, 처음에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찾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단순 명확한 것,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창업의 실패가 뭐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선배님이 말씀하신 게 제일 다가오는데요. 제가 이제 어떠한 그 플랫폼이라는 뭐 거창한 그림을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 PT를 하고 투자 유치도 뭐 받을 뻔하고 이렇게 이런 단계로 갔었는데, 그때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당신이 얘기한 거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너무 많습니다. 가설이 이렇게 if 이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가설이 두세 개만 넘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가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투자를 일을 벌이기보다는 실력을 쌓고 기본기를 쌓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시니어는 한 번 무너지면 절벽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뉴스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이라고 기사를 썼는데 뭐 내용은 이겁니다. 의료를 빼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겁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핵심은 살던 곳에서 살던 곳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근본적인 것은 비용이 어떤 시설, 의료기관에서 드는 것들에 대한 비용적인 차원이 있어서 그것을 살던 곳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중심으로 지역 사원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의료가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환경은 굉장히 독특하죠. 그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의 입김이 너무 세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볼 것들이 있고요.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정비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근데 그중에 협동조합으로 마을 주치 이런 개념을 해서 어떠한 선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케어 한다는 것은 대부분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높은 수준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간단한 1차 의료와 2차 의료를 구분하는 식으로 해서 위급한 것은 대형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처리를 하지만 1차적인 진료, 커뮤니티 케어 수준의 것들은 간호사 선생님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IT 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혜를 모으면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고요. 큰 흐름을 보면 그 역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좌담회 같은 데서 제가 그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분들도 어떠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그 협력하고 IT를 하고자 하는 게 있지만 현실 세계를 보면 그 각 대형 병원에 맞춰준 IT 시스템이라든지 그 안에서 호환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특히 이제 뭐 정부의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디테일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어려움은 많지만 하나하나 해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케어도 어느 정도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 세계에 기반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15차례 동영상 앱 광고로 월 3억 버는 중국 할머니란 얘기인데요. 김정근 그 강남대 교수님이 시니어 비즈니스 쪽에 가장 그래도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교수님이시죠. 이 교수님께서 말씀한 아이디어를 보면요. 뭐 중국 틱톡을 이용해서 뭐 커머스를 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믿을 수 있는 시니어가 내가 이 제품이 좋아요. 이 제품을 쓰니까 이렇게 좋아요라고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요. 이제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시니어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도 있고요. 또 아예 그냥 쇼핑 앱을 고령자용으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유통이나 이런 곳에서 디지털 시대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시니어가 주 고객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새 TV를 틀어보면 요새 제가 본 것이 뭐 58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년 그 시니어 배우들이 나와서 이분들의 삶을 그 다루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시니어들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구나. 트로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비즈니스 쪽에서도 점차 이제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시니어라고 했을 땐 뭐 65세 이상 노인은 아니신 것 같고요. 50 플러스 정도 또는 60대 중반 여기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니어 가스 안전 관련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공공 입장에서 수요처에서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이 일을 더 생산하고 확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착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내용 보면 이런 겁니다. 입만 열면 왕년의 무용담으로 자기 도취에 빠져 거들먹거리는 역전의 용사도 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구별 못하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착각도 있다. 평상을 살아온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분들이 더 많이 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나 제가 관찰해 보면요. 저는 말랑말랑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왕년에 과거에 현실을 적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빨리 늙으시고 그 수명조차 길지 않은 걸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사고가 유연하고 앞으로 그래야 왕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일
더 배울 것, 새로운 것들 이렇게 어느 정도 행복하는 선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니어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년의 착각이 혹시 있지 않는지, 물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항상 오늘을 활기 있게, 그리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된다고 한다면 오늘을 배워야 되고, 역지사지로 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최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시니어 건강, 특히 정신 건강, 육체 건강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실사이버대학에서 위탁 산업체 기관에 엠브레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엠브레인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케어유라는 그 기업에서 소셜 벤처인데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께서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몇 년째 밑바닥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치매, 놀이 이런 것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을 보면 결국 수요처가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사이버 대학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를 따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사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제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모사랑 효도리라든지 이런 케어유라든지, 여기 김지 대표님이나 여기 나오는 신준영 대표님은 굉장히 진정성 있게 우리나라 실버 산업을 고민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 제가 존경하는 부분은 어려운 일인데 밑바닥부터 단계별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뭐 숭실사이버대학에 이런 거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어라고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실제로 요양복지 사업에 어떠한 현실적인 단추를 얻는 그러한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동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시니어 라이프, 우린 코로나 블루 몰라요라는 그런 걸 하는데, 뭐냐면요, 결국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 어려울 때 집으로 어떠한 이러한 키트 같은 걸 보내주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많이 그 중단이 됐었는데요. 그 속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온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도구를 보내주고, 밴드나 이런 데서 동영상을 보여주고 거기서 따라하게 하시고, 또 채팅방에서 얘기하고 전화하거나, 뭐 그리고 한번 오프라인 만났을 때 접목하거나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테스트해 본 건데, 시니어들은 굉장히 외로울 수 있거든요. 코로나 블루 외로울 수 있죠. 그리고 만남의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어제 전날인가 날이 따뜻하니까 동네 시내를 시장을 가보니까요, 시장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세요. 종로 3가에 이렇게 계시던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죠. 그만큼 어르신들은 뭔가 만나서 얘기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싶고, 이런 그 욕구가 크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만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으로 키트를 보내고 다시 만남의 접점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어닥이라는 데서 라이나 생명과 시니어 케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거 그냥 홍보 기사라고 놓쳐버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라이나 생명도, 저도 이제 라이나 생명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고요. 근데 이제 뭐 속사정이야 뭐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케어닥이라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시니어 케어 협약을 한다.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를 보자는 겁니다. 저도 전에 이제 금융기관하고 뭐 서울대학이라든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만들어지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케어닥이라는 데서 노력을 했고, 라이나생명도 뭐 전성기 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시니어 고객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리스크를 잘 안 지려고 하는데요. 지기 어렵죠.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투명하게 주고 거기서 어떠한 시너지를 내고,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나온 고객들의 정보를 가지고 세일즈를 할 수 있고, 이런 기반을 만드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시니어 비즈니스는 실은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기반에는 어, 데이터라고 하겠죠. 고객의 그 퍼미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돈으로 만들어내고 또 실제로 어떻게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볼 수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은퇴자협회라고 1년에 거의 1조 정도의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 뭐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한 보험사에서 그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데서 나오는 수수료로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속단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들을 보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저 스스로도 공부가 되고요. 이곳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기사를 보면서 같이 학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